지난 시간에 그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그 무차별 곡선, 우리가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챕터 5장 있잖아요. 예산선,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이 좀 많아 보이고요. 좀 적어 보이기도 하는 가장 그래도 미시경제에서 좀 복잡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좀 약간 제가 적절하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 시험 보신 거는 한 3문제 정도 내긴 했는데요. 그 이제 연습 삼아서 괜찮은 문제를 골라보니까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풀어보시고 그건 제가 그 수업 시간을 이렇게 풀어드리면 막 늘어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몇 개 그거는 풀어드릴게요. 이따가 3개는. 근데 어떻게 쓸지. 근데 이제 나머지 10개는 제가 이렇게 좀 집에서 시간 날 때 유튜브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아니면 해설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설지도 제가 좀 추가로 달아가지고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우리 챕터 5장 예산제약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J가 있고 XJ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도출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살펴봐요. 그래서 이제 효용을 극대화한다, 맥스 해서 재화가 이제 이때는 2개를 선택하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효용 함수인데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요렇게 무차별 곡선 요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요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 제약식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XJ 소문자로 책에 써 있는데 원래 소문자로 써야 맞긴 한데 대문자로 통일합시다. 요 예산선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선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펴볼 거는 요 예산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92페이지 가보시면 먼저 첫 번째 예산 제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제약. 자, 1번 보시면 예산선이라 할까요? 예산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입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가볼게요. 거기 고딕으로 되어 있죠. 굵은 책이 고딕은 아니고 굵은 글씨체로 예산 제약, 버짓 컨스트레인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입 가능한 영역은 이 소득을 가지고 XJ에 지출하는 금액과 YJ에 지출하는 금액이 소득보다는 작아야지 지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XJ에 대한 지출액이고요. 그리고 얘는 YJ에 대한 지출액일 거예요. 그래서 이 XJ에 대한 지출액과 YJ에 대한 지출액이 소득 M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걸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51 거기 5-1 거기 표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산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칠판에 여기가 Y축, X축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이걸 Y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Y로 정리를 할게요. Y로 정리하면 Y는 자, 저거 PX, X 전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붙어가죠. PY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py분의 px고요. 그 다음 x 더하기 그 다음에 요 y를 m 요걸로 m을 y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기울기 요게 이제 수직축 절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2식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수직축 절편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M을 당연히 직관적으로 봐도 Y제만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는 구입 안 하니까 X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Y제만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하면 소득 가지고 Y제 가격으로 나눠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소득 가지고 X제 가격으로 나눠주면 X축 절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기울기는 이게 바로 PY분의 PX가 되는 건데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XJ 가격이 200원이라 할게요. 그리고 YJ 가격이 100원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의미는 뭐냐면 내가 XJ를 하나 더 담으려고 해요. 그러면 200원짜리 XJ를 바구니에다 하나 더 담게 되니까 100원짜리 YJ는 몇 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2개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산 제약이라는, 여기 보시면, 요거요. 여기 보시면, M이라는 게 주어진 예산 제약인데, 이 제약이잖아요. 소득 내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얘기했던 희소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소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X를 하나 더 늘리려면 YJ를 덜어내야 되는데 XJ 하나 대비 YJ 2개 덜어내야 된다. 기울기가 2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선 기울기가 2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XJ를 이만큼 하나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YJ를 이만큼 포기해야 된다. 뭐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파란 색깔 거기 보시면 요 예산 선상에서는 돈을 다 쓰는 것이고 요 안은 돈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남긴 거는 우리가 나중에 저축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해서 남잖아요. 그럼 뒤에다 S에서 나중에 소비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심플하게 다 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지출하는 경우를 예를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줄을 보세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XJ를 하나 더 담으려고 그러면 YJ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겠는데 붙인다고 하면 이렇게. 그게 바로 기회비용을 뜻해요. 기울기가. 그렇죠? 요거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의 기회비용? 관심사가 X니까 XJ의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오른쪽 93페이지 그림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2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옷 2단이랑 그리고 YJ 한 단위. 여기서는 저는 YJ가 더 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숫자 2라는 것은 여기서는 2구 책에선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교환을 할 때 객관적 교환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장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정리하면 시장에서 그리고 XJ 가격과 YJ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주관적인 교환 비율 있습니까? 주관적인 교환 비율은 여기 보시면 무차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가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예산선과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우선 첫째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 줄 보니까 예산선이 끊어진 곳이 없는 선분으로 그려진 거다. 그리고 무한히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 그걸 이제 가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잘게 쪼개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게 쪼갤 수 있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렇죠. 그리고 선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꼭 선분은 아니어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상대 가격이 변화가 없다라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히 직선 쪽으로 되겠죠. 자,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한 상품 집합이 예산선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 안 쓰고 남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길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 M이 있는데 XJ에 얼마 지출했어요. YJ에 얼마 지출했어요. 근데 이게 소득 쓰고 한 것보다 좀 더 적게 지출한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XY에 대한 지출액이죠. 그쵸? 각각의 P 곱하기 Q. 근데 돈이 더 작게 된 거야. 그럼 남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축한 거예요. 그래서 S 요걸 같도록 만드는 S가 있으면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안 쓰고 이거 소비한 거면 안 쓰고 남긴 거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엔 그런 식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94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와 같은 집합을 예산 집합, 기회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예산선이 이제 외부 충격 때문에 변화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변화, 이렇게 볼게요. 자,
자, 우리가 예산선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m이 있고 px가 있고 x가 있고요. py가 있고 y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예산선이잖아요. 자, 우리가 바구니에는 x, y는 마음대로 담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산선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x랑 y의 개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생 변수를 할 수 있는 밖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요 소득이 주어져 있고 x 가격 주어져 있고 y 가격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게 소득이 변하거나 아니면 x 가격, y 가격은 상대 가격 할 거니까 그냥 x 가격 PI분의 PX 하면 그게 둘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 변하거나 가격이 변하거나 그 외에 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소득의 변화 한번 볼게요. 1번. 자, 소득의 M이 증가하는 걸로 합시다. 예,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소득만 증가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예산선이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쉬운 얘기니까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해요.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림을 쫙 그리게 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m을 px로 나누는 것이고 여기는 m을 py로 나누는 거예요. 자,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py분의 px잖아. 근데 예산선 기울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소득만 증가했다 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네,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이 감소하면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죠. 에어컨 좀 켤게요. 더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죄송해요. 제일 작게 튼 것 같은데. 자, 다음 2번 봅시다. 가격의 변화. 소리 들어가요? 좀 작게 해요. 소리 괜찮아요? 네. 자, 가격의 변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소득이나 옷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쌀 가격만 올라가는 경우를 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될 텐데요. 자, 2번 X의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세터리스 페리부스에서 X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럼 다른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X, Y가 있으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걸 M을 PX로 나누는 건데 X의 가격만 비싸지면 여기는 상관없죠. X의 가격과. 그래서 기울기는 가팔라지니까 이렇게 변한다. 뭐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5페이지 그림 밑에 마지막 단락 거기 그림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소득하고 가격이 동시에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 그대로 가만히 있죠. 만약에 이 예산선에서 M이 2배가 증가하고 X의 가격도 2배 증가하고 Y의 가격도 2배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2배 증가한 거잖아요. 이 M에다가 그리고 이 PX X 더하기 이 PY Y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다 2배씩 변한 거죠. 소득도 2배 X 가격 2배, Y 가격 2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 2 다 지워지게 되면 이전 예산선하고 똑같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산선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끝, 간단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한번 볼게요. 효용 극대화 한번 보시죠.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사장의 소비자의 선호 체계와 그리고 앞에서 본 예산 제약의 논의를 통합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목적식과 제약식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보시죠. 목적식 그리고 제약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목적식은 이제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Y를 선택하고요. 예산 제약식은 요거죠. X에 지출하는 금액과 Y에 지출하는 금액. 요게 소득 M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번 효용 극대화 조건 보시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이라고 할게요.
이제 둘 중에 뭐가 먼저입니까? 하면 요 예산 제약이 이제 먼저인 거야.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이제 마트 가거나 할 때, 어이구, 내가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어떤 거지?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X고 Y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예산 제약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선택점은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상한 분필. 이것도 큰일 났다. 이상한 분필. 네. 되게 팅팅 소리 나는 게 안 좋더라고요. 자, 거기 보시면 D점이 있고요. 여기 C점이 있고요. E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처럼 F점 이렇게 있는데, F점은 그냥 논의에서 빼버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니까. 그리고 C점은 이렇게 무차곡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D점보다도 우리가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은 여기 나와 있는 E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뭐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극대화되는 건데 F는 달성할 수 없고 그러면 가장 끝에 이렇게 접하는 E점이 효용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뭐 끝입니다. 이걸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 97페이지로 가보시면, 이것도, 좀 그렇고. 자, 거기 보시면 97페이지에 5-3씩 나와 있잖아요. 이 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인디퍼런스 커브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MRS라고 해요. MRS XY라 그러고 예산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PY분의 P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변수는 요거, 결론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5-3의 식이 나와 있는데 요걸 한 번 더 풀어서 쓰는 것까지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MRS를 직관적으로 느끼셔야 되는데 MUX MU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J 한계 효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XJ 한계 효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PY분의 P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MRS가 되고요. 얘가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요. 거기 보니까 5-3씩 거기 두 줄 내려가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얘를 뭐라 그럽니까? 밑에 안 볼 거면 여기다 쓸게요. 주관적 교환 비율이에요.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고요. PY분의 PX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얘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주관적 교환 비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우리 식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서 요거 PX랑 요거 두 개 자리 바꿈을 한번 쓴 게 거기 5-4 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위당으로 볼 수 있어요. 1원당 한계 효용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UY를 PY로 나눠주니까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을 때가 최적이다. 지금 똑같은 말을 그냥 다시 다르게 패러프레이즈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4식을 보시면 요 식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시면 XJ 쌀에 지출된 돈 1원당의 한계 효용이에요. 그래서 1원당의 한계 효용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원당의 한계 효용. 그러니까 XJ 1원당 한계 효용이 둘 다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거 각주 5번에 가보시면 이게 재화가 두 개를 해서 그렇지 N개로 확장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1, 2, 3, 4부터 N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에도 보시면 요 D점 한번 볼까요? D점. D점은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D점. 네, D점 한번 보세요. 접하지 않았죠? 네, 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좀 좁으니까 이렇게 크게 다시 해볼까요? 이 예산선이에요. PY분의 PX. 예, 그냥
교환 비율이 관심이 있으니까 기울기만 관심을 갖고 보시죠. 그냥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차부 곡선입니다. 무차부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MRS입니다. MRS, X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MRS, XY랑 PI분의 PX를 비교해보니까 어느 게 더 커요? MRS가 더 크네. 그러니까 뒷점에서는 MRS, XY랑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좀 와닿아야지 나중에 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좀 편리해져요. 이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주관적 교환 비율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XJ를, YJ를 기준했을 때 XJ를 한 단위 얻기 위해서 얼마나 YJ 포기할 생각이 있니? 라는 거니까 XJ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여기 보시면 MUY를 기준으로 했을 때 MUX잖아요. 분자가 관심이라고요. 그래서 XJ에 대한 느낌이 한계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내가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고요. 얘는요, YJ를 기준으로 했을 때 XJ의 상대 가격인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J 하나 더 선택하려면 YJ를 2개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XJ를 하나 얻기 위한 아까 기회비용이라고 예산선 기울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XJ에 대한 비용이야. 그러니까 한계 비용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사는 X가 관심이라니까요. 자, 그럼 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XJ를 한 단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XJ를 한 단위 선택했을 때 치르는 대가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만족이 큰 거니까 이 사람은 소득은 변화 없는데 예산선상에서 XJ를 증가시키고 공짜가 없으니까 YJ는 감소시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D에서 E로 가는 거야. 여기 보시면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네. XJ는 점차 증가하고 YJ는 점차 감소해요. XJ는 증가하고 YJ는 감소하는데 그럼 D점에서 E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갈수록 효용은 증가합니다. 더 이상 효용이 증가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E점이 돼요. 요 상태가 돼요. 요 상태. 그럼 그때가 균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균형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MRS가 PI분의 PX보다 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 좀 잘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밑에 보시면 효용 극대화 조건의 의미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2번 효용 극대화 조건의 의미.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 뭐 등식 관계 블러블러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뭐 효용 극대화 관련된 직관전 위주로 98페이지죠. 두 번째 줄에 엄밀한 거는 그 나중에 부록에 있는데 그거는 그냥 거의 한번 따라 보시면서 그냥 수식으로 하는 건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근데 직관적 의미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 가볼게요. 99페이지 가보시면 요게 성립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두 재화 중에 빵인 재화가 없는 거야. 구석해가 없는. 그래서 이런 점, 이 같은 요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돼서 요게 성립하는 그렇게 접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너 솔루션이다 해서 내부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개 도함수의 값이 0. 그래서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거 값이 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내부해고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어떤 하나만 소비하는 것을 구석해다 해서 모서리해, 코너 솔루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의미를 파악하는데 우선 첫 번째 MRS가요. XY가 PI분의 PX가 효용 극대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요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러면 다 효용 극대화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고 해볼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게 아니라 오목한 거야. 요렇게 이게 원 모양 같이 된 거죠. 그래서 효용함수가 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MRS를 구해봐야죠. MRS XY는 X로 미분을 하고 Y로 미분을 하게 되면 X로 미분하면 2X죠. 2X. Y로 미분하면 2Y죠. 네, 그래서 Y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은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요 한계 대체율도 증가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고요. 한계 대체율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체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체증하는 현상은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점에 대해서 무찰보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한 경우에 물론 이게 XYZ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거니까 쓰레기는 아닙니다. 쓰레기는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점이 효용극대화가 아니라고요. 요점이 효용극대화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유종이 아니고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 기울기 맞으면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효용극대화 점이 된다고요. 여기가 두 개. 뭐 이게 기울기에 따라 하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효용극대화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한계 대체율이 체증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거기 뭐 1개 조건, 2개 조건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고 네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셨나요?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무차별 곡선을 갖고 있다면 이게 오목한 거야. 오목하게 되면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효용극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구석탱이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코너해, 구석해, 모서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죠. 다음 저쪽으로 가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도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그러니까 무찰복수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거랑 반대로 해볼게요. 이 사람이 XJ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선호해요. 선호해서 MRS가 XY가 굉장히 자꾸 굉장히 써서 그런데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봤었냐면 지난 시간에 끝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찰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사람이 있고요. 자, 무찰곡선에 대한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노란 색깔 같은 경우가 훨씬 더 MRS가 크고요. 완보다 XY가 큰, 그러니까 XJ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느껴주시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책에서는 YJ를 소중히 생각해서 XJ를 덜 소중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랑 Y 이렇게 있어요. 그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산선이야. 우리가 요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안에서. 요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무차곡선이 굉장히 가팔라서 아직 여기에 지금 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차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요. 무차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는 그대로 유지해요. 볼록해서 한계 대체율이 MRS XY가 체감하는 것도 그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가도 여전히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접했어.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요. 여기가 2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요. YJ를 팔아서라도 X를 더 사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점은 할 수 없이 여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원래 진짜 효용극대화점은 여기인데 여기 뭐 G점이라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은 MRS랑 PI분의 PX가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스토리를 이제 예산선이 변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과 가격이 변화했을 때 최적 선택 살펴볼 거예요. 그게 소득 먼저 변하니까 ICC와 PCC다. 이렇게. 이거 사실 구하는 것도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시간이 부족해서 책에 있는 거를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소득과 가격에 연속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소비자의 최적 선택, 효용극대화되는 최적 선택은 어떻게 변하겠니? 그걸 보려고 해요. 소득의 변화 경우에 한번 봅시다.
근데 M이 증가하는 걸로 할게요. 소득이 증가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오른쪽에 그림을 먼저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위에 그림 한번 보시면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한다고 그랬죠. 예산선이 이렇게, 여기도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고요.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점이 여기 어디가 됐으면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여기가 거기 보시면 E1, E2, E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1번, 2번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보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 예산선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M1일 때 PX. 얘는 어떻게 됩니까? M2일 때 PX. X의 가격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M1보다 M2가 더 크다. 이런 걸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는 변함없으니까 PY분의 PX는 기울기는 똑같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색깔을 맞춰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거를 ICC 이렇게 얘기합니다. I는 인컴이에요. 인컴. C는 컨섬션.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어떻게 이 소득, 소비, 곡선은 이 원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선 생각하시면 소득이 빵이면 어떻게 됩니까? XY 소비량도 빵이 돼야죠. 그래서 원래는 원점을 이렇게 지나는 어떤 형태가 돼요. 자, 우리 예산선 한번 써볼게요. 예산선. 소득 M이고요. X 가격이고 Y 가격이고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약속했어요. 뭐냐면 소득 M이 증가했는데 X와 Y의 가격은 불변이에요. 가만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X랑 Y의 가격은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XY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예. X1, X2 같이 증가했어요. Y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Y1, Y2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표시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X도 증가하고 Y도 같이 증가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변수가 3개야. 소득이 증가할 때 X, Y가 둘 다 같이 변화하는데 여기는 XY 평면에 나타낸 거니까 소득은 직접 다이렉트리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저기요. 저는 지금 보고 싶은 관심사가요. 소득이 변화할 때 여기요. X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게 저는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 두 개와의 관계를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리 원래 수평축에 M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M으로 할 수도 있고요. X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소득을 여기다 놨어요. 우리 책에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뭐 앵겔 곡선 구하세요 이런 거 할 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X고 이게 M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을 언제나 잘 보시고 주인공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소득이 M1일 때 X1이죠. 그러니까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이렇게 있고 M1보다 M2가 더 커요.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M1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X가 X1 이렇게요. 이게 1, 위에 거 1에 대응되는 거고요. 이해돼 있죠? 얘가 M2가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게 여기요. 2 해서 X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하나의 뭔가 곡선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이름하여 앵겔 곡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앵겔 커브. 그래서 여기 소득이 변할 때 그 관심 있는 재화가 변하는 요걸 나타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요 두 개와의 관계를 앵겔 곡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소득 소비 곡선하고요. 그리고 앵겔 곡선이 같이 관련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그거죠. 1번 ICC와 앵겔 커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M이 여기에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앵겔 커브 이렇게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101페이지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소득의 증가가 상품 구입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그 상품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 구입량 증가의 반응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용어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소득이 M1, M2, M3로 증가하는데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점이 E1, E2, E3로 가게 되는 거, 그 궤적을 연결한 걸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나타내고요. 직접 나눈 소득과 그제와의 소비량을 표현하겠다. 그게 엥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줄 거기 가보시면 죄송해요. 자, 소득 소비 곡선은 각 소득 수준에서 쌀의 구입량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직접 소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득으로 표현해서 X 소비량과의 관계를 표현한 거, 그게 엥겔 곡선입니다. 그래서 거기 엥겔 나와 있죠. 그리고 각주 7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관행상 소득이 독립변수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쁘게 그리려고 요거 X축과 X축 맞추려고 소득을 여기다 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자, 다음 두 번째. 자, ICC와 엥겔 곡선에 대한 개념은 봤고요. 그 형태를 한번 좀 봐보려고 합니다. 형태 이렇게요. 자, 이거는 지금 소득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변하니? 그거 관련하니까 엥겔 곡선은 이 형태는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하면 이게 소득 탄력성이 요거랑 관련이 있게 돼요. 소득 탄력성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상제냐, 사치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거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정확하게 1이 되는 경우에는 이 두 곡선이 모두 두 직선의 모양을 갖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줄에 보세요.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레이, 방사선의 형태가 되면 그거는 소득 탄력성이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살짝 한번 볼게요. 아니, 내가 예산선이 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얘를 들 필요까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PY에 Y 이렇게 했어요. 자, XJ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고 YJ 가격은 2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소득이 1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YJ를 만약에 뭐 2개를 샀다라고 할게요. 아이고, 2개를 샀으면 XJ는 6개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하면 소득 M, 그 다음 X, Y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하면 소득이 1000원일 때 XJ는 6개, YJ는 2개. XY 가격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러한 값. 그러면 XJ 가격이 좀 더 싸니까 예산선이 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내가 XJ만 사면은 여기는 10개를 살 수 있고요. YJ만 사면은 여기 5개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디가 찍혔냐면 X를 6개 사고 Y를 2개 샀으니까 2개, 6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1점이라 할게요. A점이라 할게요. A점 이렇게. 자, 이 사람이 만약에 X와 Y의 가격은 고정돼 있습니다. 안 변해요. 이제 소득이 2배 증가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2,000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효용 극대화점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비율로 이제 원점 지나는 방사선이니까 같은 비율, 얘는 100 그대로고 해서 얘가 12개 사고 얘가 4개 이렇게 사면 2,000원 내에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예산선이 이렇게 2배 증가하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2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소득이 2배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선택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12개, 4개니까 좀 그림이 그러네. 12개, 4개 이렇게 돼요. 좀 잘 그렸네요. 그래도 12개, 4개 비슷하게 됐죠? 여기 B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 A와 B를 연결한 게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지금 ICC입니다. 자, 그럼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죠? 1000원에서 2000원 증가했고요. 그럼 소득 델타 M은 1000 이렇게 되고요. X의 소비량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6개 증가했고요. 소득 탄력성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소득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자, 약간 기계적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소득이 얼마였는데 얼마 변했니? 소득이 지금 1000원이었어요. 원래 출발점이. 1000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M분의 델타 M
x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했을게요. 그러면 소득이 1,000원이었는데 1,000 변했고, x는 6개였는데 또 6개 증가했죠? 6분의 또 6 이렇게 되니까 그냥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짝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당연히 원점을 지나야죠. 왜냐면 소득이 빵이면 XY 소비량이 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방사선의 직선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2개에서 델타 Y가 똑같이 2개 증가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A에서 B로 가게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XY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J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이고, YJ에 대한 소득 탄력성도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요거 뭐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B점으로 가서 여기가 12예요. 좀 그림이 그런가? 이렇게 해서 여기 12. 그래도 잘 그렸죠? 이렇게 되지 않고 A에서 B로 가면 지금 소득 탄력성이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 그림, 거기 103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A에서 요게 이렇게 변했다 합시다. 여기 C. 그럼 ICC가 이렇게 생겼어요. ICC가. 그럼 XJ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보면. 아니, X가 6에서 여기 12까지 갈 때가 탄력성이 1이라며. 근데 C점은 이렇게 점점점점 하면 12보다는 XJ 소비량이 적게 변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요 예산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해서 소득 M이 있고요. PX랑 X, 그리고 PY랑 Y 이렇게 있는데, 요 X와 Y의 가격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해서 없애셔도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소득이 증가했는데 길이로 표현합시다. 그냥 이 길이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증가한 거야.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이고요. Y에 대한 소득 탄력성도 당연히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요건 지금 A에서 B로 간 거예요. B로 갔을 때. 자, 근데 이게 아니라 A에서 C로 갔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A에서 C로 갔을 때 한번 봐보시죠. 그럼 A에서 C니까 X의 소비량이 12보단 적게 증가했다고요. 작게. 그러면 예산선을 표현을 해보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X 더하기 모자이크 처리하고 Y 이렇게 있는데, X의 소비량이 이만큼 가야지 탄력성이 1인데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찔끔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득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 X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0보단 크겠지만 증가했으니까 1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J는 어떻게 됩니까? YJ는 감소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권이 성립해야 되니까 당연히 증가하는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했을 때 1인데 X가 찌끔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힘이 남잖아요. 그럼 YJ가 많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인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얘는 훨씬 많이,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소득 탄력성 Y는 1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좀 잘 체크해 주시죠. 자, 반면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A에서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 합시다. 이렇게. 얘가 여기는 12보다 더 큰 거잖아. 여기 보시면 B까지 갈 때가 12까지 갔을 때가 탄력성이 1이라며. 근데 D까지 가면 XJ 소비량이 더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A에서 D점으로 갔어요. 자, 그럼 예산식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소득 M이 있는데 X의 가격, X 더하기 Y의 가격, Y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득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X의 소비량이 A에서 D로 갈 때는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야. 많이. 아이고 가격이 아니고 X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찔끔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X는 당연히 정상제인데 그 중에서 사치제다 이렇게 되고요. YJ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단 큰데 1보단 작으니까 필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X제가 열등제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제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X제가 열등제야. 열등제. 자, X제가 열등제면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득 M이 있는데 X의 가격이 있고 Y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XY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소득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X의 소비량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어.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죠. 열등제죠. 그럼 Y의 소비량은 당연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X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이게 열등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ICC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예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점을 하나 선택하고 있었어요. A점 이렇게. 자,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때 보조선을 그리시죠.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서 A점보다 오른쪽에 이제 위치하게 되면은 요 영역은 X제가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X제가 정상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요. 요 영역을 선택한다 할게요. 요 영역, 빨간 색깔, 요 영역. 요 영역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이 여기가 B라고 할게요. X의 소비량이 감소했죠.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때는 X제가 열등제. 그러면 우리가 ICC가 어떻게 생깁니까? A에서 B니까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ICC가 좌상방으로 이렇게 형태가 되면 이면 X제는 저 빨간 색깔이 되니까 열등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리고 거기 103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에서 나오는 방사선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소득 탄력성이 1이면 물론 YZ에 대한 소득 탄력성도 1이고요. 일정한 비율로 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두 번째 줄. 소득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가격도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때 XY 소비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니까 지출 금액 비중이 일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동조적 효용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조적 그리고 동차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그 정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104페이지가 보시면 쌀이 열등제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독자 스스로 한번 그려봐라. 그럼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좌상방이 되는 것이고 엔겔곡선도 어떻게 됩니까? 네, 엔겔곡선도 소득이 증가할 때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가격이 변화했을 때 나타내는 게 가격 소비 곡선인데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같이 해서 뒤에 뭐 여러 가지 유행 효과랑 이런 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